동력의 초당 글밭 8월 10일 월요일 광복절을 앞두고 그 하나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광복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언젠가는 꼭 넘어야 할 분단은 우리에게 통일의 의지를 키우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일을 먼저 해야 하겠죠. 오늘은 그 변화의 길목에 서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가보년인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민중 차원의 대규모 운동으로 1894년 1월 고부 농민 본기로 시작되었으며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 대규모 농민혁명은 1년간 이어졌지요.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이 났지만 이를 계기로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 독립무장투쟁, 4.19 민주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분단을 넘어 민족 통일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중심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따라서 먼저 동학의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동학을 처음 만든 이는 최재우입니다. 수훈 최재우는 1824년 음력으로 10월 28일 경상북도 월성군 가정리에서 몰락한 양반인 그남 최욱과 제가한 어머니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울산의 박씨와 결혼하였으며 4년 뒤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후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져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갖가지 장사와 의술, 복술 등에 의지하였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31살 때까지 10년 이상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닌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불선을 비롯한 서학, 무속, 정감록과 같은 비기 도참 사상 등 다양한 사상을 접하였고 스스로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참담한 생활을 온몸으로 직접 겪기도 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32살 때에 우연히 울묘천서라는 비서를 얻게 되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경산 통도사 근처에 있는 청성산의 자연동굴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 생활을 하는 등 구도에 몰두하였습니다. 36살 때에 이르러 오랜 유란 생활을 마치고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경주 용담으로 돌아와 정착하였고 그 이듬해인 1860년 음력 4월 5일의 수훈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하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깨우침을 얻어 마침내 동학을 열게 된 것입니다. 수훈 최재우가 종교 활동을 펼쳤던 기간은 득도한 이듬해인 1861년 6월부터 1863년 12월까지로 1년 반 남짓되는 짧은 기간이었지요. 이러한 동학의 근본 사상은 우리의 뿌리 사상인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였으며 외세를 물리쳐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자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왕권과 사대부들이 틀어준 권력의 사회 질서는 뒤흔들리고 만 것이지요. 갈수록 신도가 늘어났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약했던 조정은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사회의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동학을 펴기 시작한 지 만 3년도 채 되지 않은 1863년 12월에 수훈 최재우는 체포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좌도 난정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님의 나이는 41살이었지요. 님이 남긴 조서로는 동경대전, 용담, 유사 등이 있습니다. 그 후 43년 후인 1907년 순종 때에 님의 죄는 풀렸습니다. 죄가 풀렸다고 한들 목숨을 빼앗아간 후 뒤늦게 푼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리요. 죄 몫인 좌도 난정은 요새 말로 쉽게 풀면 종부 좌익 빨갱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악랄한 수탈로 동학 농민혁명의 불을 당기게 했던 조병갑이 바로 사형 온도를 내린 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개같은 세상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안타까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내일은 동학의 그 다음을 이어갈